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 가상자산 시황은 제가 지금까지 그 거시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매번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국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인 느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예로 보면은 이번 주에 21,700달러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 중반에 25,000달러까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1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크게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까지도 이제 수십 %에서 많게는 수백 %의 폭등을 보인 그런 이제 알트코인도 보일 정도로 되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니 상승장이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번 주 굉장히 큰 상승을 기록했고요. 네. 다만 오늘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이슈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마운트복스 상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해소되면서 이제 막판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또 간밤에 저희 한국 시간으로 새벽 동안 또 바이낸스가 좀 자금을 유용했다,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 이런 의혹이 외신 매체에서 보도가 되면서 또 이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23,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주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 두 가지 이슈를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은 좀 하락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슈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먼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BUSD에 대해서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그 BUSD 발행 중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미국 기관이 개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SEC 같은 경우에는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 발행사인 팍소스를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말씀 주신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BUSD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사와 유통사가 이제 따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BUSD를 발행하는 발행사 자체는 팍소스라는 별도의 그 디지털 자산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BUSD가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SEC가 이 팍소스를 미등록 증권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BUSD 발행 중단 명령을 내린 기관은 뉴욕 금융감독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뉴욕 금융감독청은 BUSD를 발행 중단 명령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더리움 외 체인에서 BUSD를 발행한 게 문제다. 그냥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진작에 이제 허가를 했지만 거기서는 BUSD를 발행하도록 허가를 했지만 이를테면 이더리움 외에 다른 네트워크에서 BUSD가 발행된다. 그거는 허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다. 발행 중단 명령을 그래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좀 그 시장이 좀 하락한 요인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보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는 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다는 이런 이슈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예. 네, 여기가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걸 따로 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에 검증을 하게 되면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주게 되는데 이 검증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 자금을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블록 검증 보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 자산을 예치하면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자 서비스의 개념에 블록 검증의 노동 개념만 좀 갖다 붙이면은 그게 바로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 검증을 하면은 이자를 준다. 그게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인데,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을 검증하는 노동행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동행위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냐, 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SEC가 본 거죠. 왜냐하면 크라켄이라는 중앙화 거래소가 이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 예치를 받아서 그걸 대신 자산을 운용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이용자들이 직접 스테이킹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크라켄이라는 중앙화 거래소가 중개를 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건 증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SEC가 또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라켄 같은 경우는 뭐 증권법 위반 혐의 조사를 하고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을 발행 중단을 명령하고 지금 이런 금융당국의 그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곳들에서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그 문제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융당국이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같이 있는 건지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두 번째 맥락. 지난해 뭐 FTX 사태나 테라루나 사태나 여러 사건 사고들이 크게 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당국이나 규제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맥락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굉장히 모호한 구석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뭐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떻게 중앙화로 봐야 되냐, 탈중앙화 서비스로 봐야 되냐, 이 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모호한 지점들이 많고, 그래서 이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는 과연 규제 대상이 되냐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가상자산 이번 주 그 시황 정리해 주시면서 이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이게 이제 마운트 콕스 이야기인데 보니까 지난 2014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다가 뭐 해킹으로 85만 개 비트코인 도난당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이트 폐쇄되고 회사는 파산하고 이제 그랬던 곳이 마운트 콕스라는 곳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트 콕스의 채권자들이 채권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결정하니까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네. 이게 마운트 콕스 말씀 주신 마운트 콕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계속 눈여겨봤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운트 콕스가 2014년 당시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다가 거의 뭐 상당 부분의 자금을 탈취당하는 사고가 같은 해 발생하면서 결국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돈이 상당 부분 탈취당하다 보니까 이 고객 중에 채권단들이 있는데 이 채권단이 이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이제 법적 절차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채권단들이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많았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코인이 아닌 탈취당한 코인이 아닌 법정화폐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운트복스가 어느 정도 회수한 비트코인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채권단들이 법정화폐로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운트복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액을 팔아가지고 채권단들한테 보상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법정화폐 형태로.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채권단들이 지금 보상받아야 될 금액이 15만 비트코인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조 원대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돈이 법정화폐로 바꿔서 10조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가상자산의 시장 자체가 충격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상자산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채권단들 중에 최대 채권자들이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다. 이 말은 한꺼번에 비트코인이 이제 팔릴 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자들도 환호하고 이랬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2달 만에 재상장이 됐어요? 네. 이러기도 합니까? 네. 보통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쯤에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가 어제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2달 전에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을 때는 뭐 유통량 위반이나 고객에게 혹은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좀 크게 터져가지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2달 만에 왜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왜 2달 만에 다시 재상장을 했냐라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2달 전에 문제가 됐던 요소들이 해소됐음을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 해소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들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게 지금 코인원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뭐 보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러니까 위믹스가 재상장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표현되던데 그건 왜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규제 당국이 조금 암묵적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뭐 상장 폐지나 상장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좀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닥사라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이 주요 거래소들끼리 상장 폐지도 좀 같이 논의하고 상장도 어느 정도 좀 같이 기준을 좀 논의하고 뭐 이런 기구들을 만든 게 닥사라는 공동 협의체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코인원도 들어가 있었고 또 국내에서 거래량이 되게 크게 나오는 뭐 빗썸, 업비트 이런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코인원 지금 혼자서 다시 재상장을 한 거잖아요. 네. 2달 전에는 닥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위믹스를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코인원도 닥사 멤버인데 코인원 혼자 지금 상장을 했다. 이러면은 닥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무슨 존재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면서 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 이야기군요. 네. 자, 암호 푸는 남자 오늘 뭐 가상자산 시장 시황 정리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였습니다.